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증가폭은 줄었지만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6,233명으로 전날보다 685명 줄어서 당국은 환자 급증세 둔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당초 밝혔던 7만 명분보다 많은 30만 명분 이상 분량의 구매를 화이자와 진행해왔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오늘 집단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가결되고 식당 등이 대거 참여하면 거리두기에 따른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이어서 하루 만에 MSD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환자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면서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33명으로 이틀째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환자 급증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1명 늘어서 현재 1,084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56명이 추가돼 누적 5,071명에 달합니다. 의료 대응이 중요하지만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수도권 환자만 4,404명으로 국내 발생의 71.5%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8.5%로 부산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56만 3천여 명이 늘어서 접종률은 27.9%입니다. 1차 접종은 7만 9천여 명이 받아 접종률은 85.5%입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누적 4,200만여 명, 접종률은 82.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모두 26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16명 추가돼 누적 2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2명은 국내 감염, 14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여행지별로 보면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2명, 이탈리아와 튀니지, 프랑스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접촉자 사이에서 오미크론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N차 전파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대구 등 9개 시도로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화이자세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7만 명분보다 많은 구배 협의를 진행해서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성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7,000명 내외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주말부터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남은 일주일 여의 시간 동안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1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질병청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살펴 어린이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엇보다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하루 10,000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늘 집단 휴업 여부를 결정할 찬반 투표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잇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붙은 공지가 눈길을 끕니다. 5명 일행이어도 한 명 한 명의 혼밥 손님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일행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방역 지침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다행히 오셨을 때는 그 1인으로 여러 팀으로 이제 나눠서 오셔야만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께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한 카페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철회하긴 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잇따랐습니다. 딱 1년 동안 매출의 1-20%밖에 못하는 상황을 그냥 견뎌왔는데 대출을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놓고 맞서거나 방역 지침 구멍을 찾는 등 반기를 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저항은 점차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2일엔 서울 광화문에 자영업자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 정책을 성토하고 거리두기 철회와 100% 손실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게 죄입니까? 집합 금지와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저희 손실액은 이제 누적될 만큼 누적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상 첫 전국적 집단 휴업 여부를 두고 시행한 찬반 투표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가결되고 식당 등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점심시간 혼란과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거리두기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또 나왔습니다.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1월 말부터 내려가는데요. 수수료 부담이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금융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당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0.8%에서 0.5%로 내려가 220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4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에서 15% 덜게 됐습니다. 경감된 금액은 모두 4,700억 원. 이 가운데 약 60%는 영세 가맹점이 차지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감소분 4,700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카드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지만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 판매 부분이 이미 적자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로 자율 운영하는 빅테크는 놔두고 왜 카드사만 깎냐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 판매 부분에서는 적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고객 혜택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고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시장 진출로 인한 카드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 핀테크에 비해 불리한 규제 개선과 핀테크 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카드사를 달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기본 접종을 완료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 감염자도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참고해 돌파 감염자의 3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돌파 감염자의 경우 자연 면역을 획득해서 미접종자보다 감염 예방력이 증가했다고 보고 3차 접종을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열린 과학대전은 국가대표 기술 소개뿐 아니라 미래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서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VR 안경을 쓰고 특수 의자에 앉자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이공원이나 외출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간접 체험이라서 흥미로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축구를 하듯 아이들이 로봇 축구 게임을 즐깁니다. 앵커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마치 아나운서처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주를 간다면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엄마랑도 가고 싶어요. 무대 위 과학을 주제로 흥겨운 노래와 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외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급 실물 엔진 등 좀처럼 보기 힘든 과학 장비도 전시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는 항공과 바이오 등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포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이전 전략에서부터 개량 신약 개발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바이오 벤처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현재 자금을 이용해서 어떤 시장으로 나가야 될지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이나 기술들이 이 세계 시장에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코로나19로 인한 차분한 방역 준수 속에 올 한 해 국가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시와 미래 비전 제시 등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 가장 수요가 몰리는 꽃은 단연 빨간색 포인세티아입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꽃으로도 불리는데요. 최근엔 빨간색 외에 분홍색과 연두색 등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국산 포인세티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온 요즘 꽃장식 가게가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크리스마스의 꽃으로 불리는 빨간 포인세티아. 빨간색 외에 분홍색과 연두색, 복숭아색이 있고 잎 모양도 다양합니다. 매장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시려고 많이 하시고 이제 가정집에서는 이제 트리랑 같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원예 농가 중에서도 요즘은 포인세티아 재배 농가가 가장 분주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얼마 전부터 외국 품종 대신 국산 포인세티아를 재배하는데 출하가 빠르고 더 튼튼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화려하고 밝은 색상으로 개발이 되어서 시장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또한 환경이 좋지 않는 그 조건에서도 아주 잘 견디고.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개발한 국산 포인세티아는 모두 47개 품종.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46%까지 높아지면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품종들이 개발 보급되면서 크리스마스를 더욱 화려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 수요도 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포인세티아는 볕이 잘 들면서 찬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두고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잘 공급하면 더 오래 두고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방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되지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밤부터는 급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고 자료가 집계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을 기준으로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이 중심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이 경계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모두 점유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강한 한파,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성탄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뒤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사흘 이상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탄 한파 속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과 제주도 산간 지역입니다. 특히 영동에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또 성탄 이후에는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 FDA가 화이자에 이어서 머크앤드컴퍼니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2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만 8천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정점을 기록한 지난 9월 1일에 16만 5천여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역대 최대치는 2차 대확산이 극심하던 지난 1월 12일 기준 24만 8천 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이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의 수직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기준 항공기 탑승객은 208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날 19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엔 119만 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지난해와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방역 정책에 자신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w we're at the point where 200 million Americans are fully vaccinated. We have ample vaccines, we have ample boosters, we have supply of masks. We just ordered a historic sized set of tests. 미 식품의약국 FDA는 전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머크앤드컴퍼니의 가정용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의 경우 고령층과 비만 및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이 육박하면서 또 최다 기록을 갈아채웠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확산세 속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감염자들의 입원 확률이 더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경고음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으며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도 17,000명이 추가돼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is is a record number of cases. I'm afraid we have to be realistic that records will be broken a lot over the next few weeks as the rates continue to go up.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경고음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입원할 확률이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 변이보다 50에서 7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 갈 확률은 31에서 45% 적었습니다.
보건안전청은 초기 연구 결과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증이 되는 사람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ore cases means more pressure because if even though a smaller proportion might get severe disease or go into hospital, that could still result in many cases, and of course that could give pressure on the health service.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의 병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느는데 치료를 맡을 의료진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잉글랜드에서는 코로나19로 빠진 의료진이 그 전주보다 38%나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도 조만간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 통계를 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전체 확진 건수 대비 그 비중이 0.19%에 그쳤으나 20일에는 28%까지 올랐습니다. 연구소 측은 오미크론 변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통계라면서 오미크론이 짧은 시일 안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코로나19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코로나19 자연 완치자의 중화항체 수치 이상의 항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스터샷으로 형성된 중화항체 수치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항체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지만 이번 연구는 대학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팀이 수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역시 자사가 개발한 백신이 오미크론에 면역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백신 2회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생성했고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 면역 반응은 더욱 높아졌다며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고삐를 죄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중앙광장에 28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LED 화환과 1,400개의 장식이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프랑스 파리 번화가는 모처럼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들뜬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공포를 잠시 잊고 가족들과 쇼핑을 하며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Nous, on va un petit peu occulter le Covid pour Noël. De toute façon, on se réunit en vraiment petit cocon familial. Mais bon, pour les enfants, on va essayer de garder la magie de Noël.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거리에는 연말 모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Disons que tout le monde est vacciné, mais par sécurité, c'est vrai que c'est mieux d'être sûr que tout le monde est négatif. Entre ma grand-mère qui est une personne âgée et ma mère qui peut être à risque, c'est vrai que c'est toujours par sécurité.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새해 전날 행사인 불꽃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고 독일은 연말 파티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후 2주간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 결혼과 전시 등의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 아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연말을 맞아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 조치가 많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성탄절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거리도 평년보다 조용한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예년과 같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